고립이라니요? 하고 나는 물었다. 그것은 지금 특히 현대에 있어서 도처에 군림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아직 한계점에 다다르지 못했을 뿐더러 종말을 고해야 될 시기도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되도록이면 떨어져서 각자의 개성을 확립하려고 추구하고 있고 가능한 한 자기 혼자서만 충족한 삶을 향유하려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서 충족한 삶을 향유하기는커녕 결과는 완전한 자살 행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완전한 자아의 실현 대신으로 오히려 극도의 고립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인간은 모두가 개개의 단위로 분열하여 제각기 자기 구멍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서로 멀찍이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숨기고 소유물도 서로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리침으로써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물리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서 남몰래 재산을 끌어모으고는 나는 이제 이만큼 강해졌다. 나는 이렇게 물질적인 보장을 받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인적 어리석게도 재산을 모으면 모을수록 무력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한 사람의 힘만을 믿고 하나의 개체로서 전체에서 떨어져 나가 다른 사람의 도움도 자기 이외의 인간이나 인류 전체까지도 믿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길들임으로써 오직 자기의 돈과 자기가 획득한 권리를 잃지나 않을까 두려워 전전긍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생활의 보장은 결코 개개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결합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인간의 이성은 이 사실을 일소에 붙이고 부정하려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서운 고립 상태도 필연적으로 그 종말을 고하고 모든 사람은 인간이 제각기 떨어져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일인가를 일제히 깨닫게 될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시대 사조 역시 그렇게 변천하여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암흑 속에 도사리고 앉아 전혀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는가를 생각하고 깜짝 놀라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때야말로 사람의 아들의 깃발이 휘날릴 것입니다. 하긴 물론 그렇더라도 그때까지는 그 깃발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비록 자기 혼자만일지라도 또 자기의 행동이 미친 사람의 짓같이 보일지라도 자진하여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영혼을 고립 상태로부터 동포의 적인 결합의 길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이 위대한 사상이 소멸되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 두 사람은 저녁마다 이런 정열적이고 감격에 찬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미 나는 사교계의 발길을 끊었고 이웃을 방문하는 일도 별로 없게 되었으며 이제는 사람들도 나에 대한 열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비난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었고 또한 유쾌히 대해 주었다. 그러나 유행이라는 것이 사교계를 적지 않게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마침내 나는 나의 이 이상한 방문객을 환희에 가까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것은 그의 높은 교양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마음속에 어떤 계획을 지니고 있고 또 어떤 위대한 고행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감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는 내가 자기의 비밀에 관하여 노골적인 호기심을 표시하거나 단도직입적인 질문이나 암시로서 그것을 알아내려고 꾀하지 않은 것에 호감을 갖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드디어 나는 그 자신이 내게 뭔가를 고백하고 싶어 무척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적어도 그가 나를 방문하기 시작한 지 약 한 달가량 지났을 무렵에는 그런 기색이 완연해졌다.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하고 어느 날 그는 나에게 물었다. 사람들은 요즘 우리 두 사람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답니다. 내가 어째서 이렇게 자주 댁으로 찾아오는가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마음대로 생각하도록 내버려 둡시다. 머지않아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는 이따금 갑자기 무서운 흥분 상태에 빠져 들어가는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거의 언제나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곤 했다. 또 어떤 때는 오랫동안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곧 무슨 말을 하려는 모양이군.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노라면 그는 갑자기 마음이 변한 듯이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세상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다. 또 그는 머리가 아프다는 소리를 자주 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 번은 오랫동안 열을 올려 이야기하고 난 후 갑자기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경련이라도 일어난 듯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것이었다. 왜 그러십니까? 하고 나는 물었다.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또 두통이 난다고 그가 말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말입니다. 사실은 나는 사람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희죽이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그 얼굴은 마치 백지장처럼 창백했다. 이 사람은 왜 웃고 있는 것일까? 미처 다른 생각을 해볼 여지도 없이 이런 생각이 퍼뜩 내 가슴을 뚫고 지나갔다. 나 역시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만 같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나는 소리쳤다. 아시겠습니까? 여전히 창백한 얼굴에 미소를 띄운 채 그는 말을 계속했다. 나는 이 처음의 한마디를 입 밖에 내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나도 바른 길로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이제는 그냥 앞으로 밀고 나가기만 하면 되겠지요. 나는 한참 동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물론 종래는 나도 그 말을 믿게 되었지만 그것은 그가 계속 연이어 사흘을 찾아와서 모든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난 다음의 일이었다. 처음에 나는 그가 미치지나 않았나 생각하였으나 마침내 더 없는 슬픔과 놀라움으로써 그 사실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4년 전 그는 어떤 부인, 젊고 아름다운 부유한 지주의 미망인에게 그처럼 큰 죄를 범했던 것이다. 그 부인은 시골에서 나왔을 때의 거처로 시내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 미망인을 열렬히 사랑한 나머지 이오코는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고 자기와 결혼해 주기를 간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미망인은 그때 이미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허락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명문 출신의 상당히 계급이 높은 군인으로 그 당시 일선 근무를 하고 있었으나 머지않아 곧 돌아올 것으로 그녀는 기대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구혼을 거절하고 앞으로는 자기 집에 오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그는 그 여자 집에 더 이상 드나드는 것은 그만두었으나 그 집 구조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어느 날 대담하게도 들킬 위험을 무릅쓰고 정원으로 해서 그 집 지붕으로 기어 올라갔다. 그러나 이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가장 대담하게 행하는 범죄는 그 어떤 범죄보다 훨씬 성공하기 쉬운 법이다. 천정으로 난 창문을 통해 다락방으로 들어간 그는 다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거실로 들어갔다. 그는 사다리 밑에 있는 쪽무늬 하인들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가끔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은 채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도 그는 그 부주의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과연 그가 바라던 대로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